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영어 강의하는 비비안입니다. 자, 우선 오늘은 2024년도 지방직 9급 시험이 치러진 6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총평과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안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모든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험이 치러지는 오늘 또 비가 많이 왔어요, 하필. 그래서 아침에 고사장 가는 길부터 조금 짜증이 났을 수도 있고 우울했을 수도 있는데 또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웃으실 수도 있지만 또 너무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그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5과목의 100문항을 푼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당일에 이 해설 강의를 찍으니 오늘 올라갈 텐데 오늘 하루는 이 강의를 듣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명 레슨을 얻으셔야겠지만 오늘 하루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때까지 고생 많았다. 오늘 시험 치르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하고 스스로 위로해주고 결과와는 상관없이 스스로를 응원해주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이때까지 잠 못 주무셨던 거 좀 푹 주무시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드셨을 쯤 요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험의 방향성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가를 좀 알아가실 수 있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4년도 6월 20일 지방직 시험은 어떤 면에서 조금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개편되기 전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조금 쉽게 나왔어요. 물론 여러분 이게 학습 양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이 쉽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만 합격생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전 우리 시험들 굉장히 어려웠던 2010년도쯤에 시험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보여지는 회차였고요. 2024년도 국가직과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예상 합격 컷은 90점 이상은 받으셔야 조금 변별력 있게 여러분들이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섭니다. 24년도 지방직 시험의 경우에는 행정학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행정학이 어려웠던 만큼 거기서 시간을 좀 쓰라고 영어를 좀 평이하게 냈다라는 판단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 국어 그리고 한국사도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는 점에서 왜 그랬냐를 한번 볼 수 있는 회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동영 과정에서 풀었던 문항들보다는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 과정에서 75점, 80점 정도 받으셨던 분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90점 정도의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단축해서 푸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영역별로 조금 난이도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 어휘는 쉬웠고요. 문법도 쉬웠고요. 생활영어는 아주 쉬웠고요. 독해는 무난했습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영역별 변별력 문항이라고 미리 적어놓은 것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어휘예요. 조금 이따가 내용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8번은 문법이고 16번부터 20번은 독해입니다. 자, 요 문항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넣으신 결과에 봤을 때 상위권에 있는 오답률을 기록한 문항들이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시느라고 좀 애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푸셔서 알겠지만 제가 오늘 시험지를 12시쯤 받고 12시 13분에 가다번을 카페에 바로 업로드를 했는데 제가 문제를 풀면서 보니까 중간에 정답이 3번이 연속적으로 4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독해에서. 그래서 감으로 좀 푸시는 분들은 아씨 답이 4개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나 하면서 좀 고쳤을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답을 이렇게 4개를 연속적으로 배치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아무쪼록 상당히 킬러 문제는 없었지만 선지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문항들이 보였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이 오답률은 이 정도이지만 사실상 저는 앞장에서는 변별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회차였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우선 지금 24년도 지방직 문항을 봤을 때 올해 치러진 국가직과 작년에 치러진 지방직의 모든 영역의 문항수가 같습니다. 이 정도 이제 고정돼서 출제가 되어졌어요. 어휘, 생활영어, 문법 이렇게 3가지 영역에서 11문항이 나왔고 독해가 9문항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줄여주겠다. 요런 취지로 보이는 시험이었고 특히나 이제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5문항 중에 동의어가 4문항이나 나왔어요. 동의어를 4문항이나 냈다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그냥 바로 3초 안에, 1초 안에 정답을 직관적으로 맞추세요. 암기했으면 무조건 바로 풀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출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빈칸 문항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시간 부담을 좀 여러분들이 챙기셨을 것 같고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휘를 저는 강의에서 다 다뤄드렸던 어휘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솔직히 좀 쉬워가지고 문법과 뭐 어휘를 사실은 안 가르쳐드린 데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적중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정도의 좀 쉬운 난이도였다라고 보여지고 생활영어는 여러분 어때요? 특이한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외워야만 풀 수 있는 구어체적 표현들이 전혀 안 나왔고 그냥 대화를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항으로 3문항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거저 줬어요. 3문항은 그냥 맞추세요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라고 제가 적어놨고 문법 문제가 3문항이 나왔는데 제가 늘 강의에서 말씀드리죠. 문법은 제가 강의에서 가르쳐드린 범위에서 100% 그 안에서만 나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100% 제가 가르쳐드린 거 안에서만 출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답률 1위는 문법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제가 난이도를 중이라고 했지 문법의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게 출제되었고 기존의 출제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않았으며 빈출 문법들만 골라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문법 수업을 꼼꼼하게 따라오셨고 체험만 잘 하셨다면 아주 무난하게 정답을 골라내는데 망설임이 없으셨을 거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이제 독해가 9문항 나왔는데 모든 문항수가 지난 국가직과 동일합니다. 데이 2문제 나왔고 일치불일치 2문항이 나왔는데 요게 신유형이 나왔죠. 뭐요? 이메일 형식이 나왔습니다. 형식이 바뀌었다 뿐이지 여러분 전혀 뭐 바뀐 건 없다. 출제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빈칸 2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논리 흐름, 무관한 문장 삭제 하나, 순서 배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장 삽입 하나 이렇게 골고루 3문항씩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90점 이상의 커트라인이 왠지 예상되어지는 회차였는데 우리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서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어휘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arkedly라고 하는 어휘의 밑줄이 꺼놨어요. 지금 여러분 얘는 무슨 뜻입니까? 뚜렷하게란 뜻이죠. 왜냐하면 얘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로 mark에서 출발을 하죠. mark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되어지면 여러분 표시가 되고 동사가 되면 표시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mark에다가 ed를 붙이게 되면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이거에만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죠? 얘만 탁 튀죠. 그래서 marked 하면은 뚜렷한이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ly를 붙여서 markedly 뚜렷하게 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적혀있는 어휘들도 여러분 자 1번에 softly 솔직히 이거는 모두가 알 겁니다. softly는. 그래서 1번을
너무 기초적인 거고 2번, 3번, 4번도 전부 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어휘에서 파생된 형태예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었거나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었거나 그래서 얘는 너무 명확하게 2번으로 선택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mark라고 하는 뜻을 몰랐다면 조금 해석적으로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봐봐요. 이 뜻을 몰랐다고 쳐도 풀 수 있게끔 내용적인 측면에서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왜냐, 여기 while이라고 하는 힌트를 딱 넣어놨잖아요. while, 뭐뭐인 반면에, 대조 아닙니까?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코미디는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는 반면에, 다시 말하면 공유하지만, 그들은 또한 다르다. 그러면 공유한다, 공통점, 다르다, from one another. 서로 어떻게? 많이 다르다, 뚜렷하게 다르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대조의 내용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몰라도 1번부터 4번까지 적혀있는 어휘는 무조건 아셔야 하는 필수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고르셨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지고 제가 옆에 이 단어들이 어디에 다 출제가 되었었는지 100% 다 적중이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ilute.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dilute라고 하는 어휘 자체가 굉장히 쉬운 어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 공무원 시험을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공무원용 어휘 수업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려웠을 수 있어. 그런데 왜 맞춰야 하냐? 제가 강의에서 가르쳐드린, 짚어드린 어휘입니다. 자, dilut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희석시키다, 약화시키다, 약하게 만들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 씻다부터 연결하다, 발효하다 아니고 정답 2번 가야죠. 물론 여러분 여기에 적혀있는 ferment라고 하는 뜻을 몰랐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얘를 얘로 가야 한다는 걸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답 2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강의에서 짚어드렸어요. 이거 기출복화 강의고요. 이제 2025년도 버전으로 또 이제 올 7월에 제가 강의를 오픈을 순차적으로 할 건데 기존에 있는 기출복화 4,800 강의에서도 제가 dilute의 동의어로 weaken을 이렇게 가르쳐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맞췄어야 한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3번인데 rule out.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어요. rule out. 무슨 뜻이다? 내 룰에서 빠져. 그래서 배제하다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늘 exclude가 물이란 뜻이다. 물이 밖으로 나가. exclude가 동의어라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부터 4번까지 적히는 어휘들도 전부 다 여러분 어때요? 중학교 수준의 어휘들로 출제가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어휘의 난이도는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수상이 믿어진다라는 거야. 뭐 할 거라고? 이 아이들의 혜택이나 연금의 삭감은 배제할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rule out의 동의어로 exclude 이렇게 가르쳐 드렸다고요. 네, 맞췄어야 합니다. 자, 4번 let on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지금 제 말에 극공감하고 계실걸?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어휘고 이 미라클 시즌에서도 제가 여러 번이나 가르쳐드렸던 어휘고 마무리 특강에서도 짚어드렸던 어휘입니다. let on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설하다, 밝히다, 드러내다 이 뜻이죠. 그죠? 정답 당연히 1번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let on이 수거이고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의 선지는 중학교 수준의 어휘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 1번으로 당연히 처리가 되어질 것이고 요렇게 let on, reveal 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 5번까지 하면 어휘겠네요. 5번은 유일한 빈칸 어휘였어요. 얘는 해석을 해보셔야겠죠. 그죠? 자, 그럼 한번 해석해보러 가보죠. Automatic doors in supermarkets, 슈퍼마켓에 있는 자동 문이 The entry and exit of customers with bags or shopping carts. 가방이나 쇼핑카트를 가진 고객들의 출입과 exit하면 나가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동문이니까 뭐예요?
손에 이렇게 가득 쥐고 있고 카트를 밀고 있으면 자동문이니까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적혀있는 어휘도 양심 어휘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답 당연히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촉진시키다, 쉽게 만들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정답 3번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요것도 마찬가지 제가 짚어드린 기출 어휘였습니다. facilitate.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제 커리큘럼을 착실하게 따라오셨으면, 제가 누누이 어휘는 굉장히 중요하며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양이 너무 방대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왜? 일단 애초에 여러분 교재명이 막 3,000, 4,000 이래버리면 부담스럽죠. 그거를 제가 줄여드리려고 강의를 찍었고, 그 강의를 반드시 보시는 게 오히려 고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으면 분명히 다 맞추셨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어휘의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중고등학교 수준의 필수 어휘와 이때까지 기출에 나왔던 범위 안에서 쓸모있는 어휘들만 여러분들이 딱 회독을 열심히 해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그 정도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고요. 이제 문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밑줄어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자, 1번에 여러분 출제 포인트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앞에 many 있잖아요. many가 나오면 당연히 뒤에 가산 복수명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is에다가 딱 밑줄 껐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드린 부분 뭡니까? 비동사의 단순 밑줄 빡 꺼져 있으면 뭐다? 100% 수일치다. 그럼 여러분 얘는 출제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one of the 복수명사 다음에 뭐 나와야 된다? 단수동사, 요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2번은 너무 괜찮죠. 그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you부터 reading까지는 앞에 있는 book을 뒤에서 후치수식하며 여기 사이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조라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3번이에요. 자, 3번의 출제 포인트는 지금 앞에 뭐가 있냐면 컴마 있어요. 그럼 컴마 다음에 여러분 누구만 못 나오죠? 대은 못 나오죠. 그러면 지금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고 뒤에 동사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 적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4번이에요. 야, 여러분 제가 이거 항상 품사론에서 말씀드려요. 올인원에서도 늘 말씀드렸고 기본이론에서도 말씀드렸고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이거 생기초 구문독해서도 심지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품사론이죠. 이 because라고 하는 녀석과 because 뒤에 of를 딱 하나 붙이는 것만으로도 품사가 달라져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because는 부사절 접속사이지만 because of는 품사가 무엇이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는 바로 뒤에 절을 절대 연결시킬 수 없다. 근데 뒤에 여러분 대놓고 주어 동사의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전치사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접속사로 전환시켜줘야겠죠. 그래서 of를 지우고 정답 4번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 7번으로 가죠. 어법 판단형인데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난도 조절을 했다니까요. 만약에 밑줄 친 부분을 보지 않고 안 적혀 있고 그냥 다음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쓰면 어려웠을 수 있어. 근데 여기만 보세요 하고 딱 짚어놨잖아요. 그렇게 난도 조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번의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plan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죠. plan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잘 취하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뭐다? 투부정사를 부정하고 싶어? 그러면 not의 어순이 제가 항상 나온다라고 강조 드렸죠. 어디다가? 투부정사 앞에다가 적어야 된다. That's it. 자, 그러면 2번이에요. 자, disappeared에다가만 딱 밑줄을 꺼놨어? 뒤에 누가 있냐 하고 봤더니 last month라고 하는 뭡니까? 야, 나 100% 뭐다? 과거 동사 써줘라고 하는 시제의 단서가 났어요. 따라서 여기에 disappeared 아주 괜찮죠? 자, 여기에 end를 기점으로 밑줄이 안 꺼져 있으니까 뒤에 거는 볼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요 뒤에 거는 볼 게 없고 여기 앞에만 봤어도 돼. 그러면 왜 굳이 disappeared에만 밑줄을 꺼놨나? 여러분 이거 동사의 종류에서 저랑 열심히 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사라지다는 항상 일용식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수동태로 절대 쓸 수 없는 자동사다라고 열심히 외웠단 말이야. That's it. 그럼 이제 여러분 3번이에요. I'm sad that the people whose daughter I look after are moving away 예요. 지금 이 문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people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뒤에서 후치수식하죠. 그래서 내가 대디아 때문에 슬프다. 이 대은 이제 앞에 있는 sad, 슬픈 이유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고 지금 대절의 주어가 the people, 동사가 are moving away입니다. 그럼 이제 who가 나왔는데 who 다음에 여러분 명사 나오고 동사 나오는 구조를 보신 적이 있겠냐고. 없지. 뭡니까? 지금 여기 앞에다가 the people A 적고 daughter에다가 B 적어보세요. 그 사람의 딸. 그러면 쌤 왜 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까? look after의 목적어가 앞에로 튀어나간 구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딸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 daughter이라고 바꿨어야 한다. 물론 여러분 이게 직관적으로 안 보였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나머지 선지가 너무 쉬워요. 왜? 4번 한번 가보세요. 4번 여러분 우리가 비교급에서 한 거지. 배수사는 앞에다가 적고 as, 원급 as에서 요 자리에 비교급, 최상급 아니고 원급 잘 적었냐? 봐야 하고 요 자리에 형용사 쓸 건지 부사 쓸 건지 품사론도 물어본다. 어디?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한다. 아무것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4번 너무나도 명확하고 후 뒤에 구조가 이상하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시험장에서 빠르게 캐치를 못하셨어도 정답은 3번으로 고르셨어야 한다. 이거를 지금 다 생소한 개념이다 생각하셨다면 문법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문법은 여러분들이 진짜 비효율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꼼꼼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해석으로 푼다던가 여러분들이 그냥 감으로 푼다던가 안 통해요. 절대로. 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만 출제되어지는 문법의 스타일을 반드시 캐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네, 정답 3번 처리하고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방직 시험에서 가장 높은 오답률을 자랑한 것이 바로 8번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거에 왜 틀렸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제 수험생이었다면 이 문제를 절대 틀릴 수가 없거든요. 자, 우선 여러분 1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번은 너무나도 우리 많이 했어요. 미라클 때 5번 이상 연습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여러분? find 나오는 순간 우리 FTMC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FTMC가 뭐였어요 여러분? find, think, make, 그 다음에 consider. 얘네들은 여러분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나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 좋아해. 그래서 뒤에 어떤 구조? in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오고 이 뒤에 진목적어인 투부정사와 대절을 취한다. 여기는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와야 한다. 그랬거든.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해석이 다 적어놨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목적어이고 이 it이 가목적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사이에 exciting 목적격 보호 역할하는 형용사 즉 분사 넣어놨어요. 근데 그 분사도 여러분 뭡니까? 감정 유발을 넣어놓은 거야. 하필. 그럼 여러분 여기 ing인지 ed인지 우리가 판단해줘야 하죠. 이 자리 누구? 목적격 보호 자리. 여러분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는 원래 목적어가 투부정사와 대절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강의에서 감정 유발 넣으면 무조건 그냥 ing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얘가 진목적어야. 투부정사가 어떻게 ed가 될 수 있겠어. 무생물인데 세 글자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2번. 여러분 2번은 뭐죠? 자, 이제 두 문자가 떠올라야 돼. 멘션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문법 시간에 멘션 딱 한 번. 아니네. 2번 외워. 멘션 여러분 뭐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시댐프 동사 기억 안 납니까? 시댐프가 뭐였어요? suggest, say, 그죠? introduce 맞습니까? describe, announce, explain, mention, propose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시댐프 동사의 특징은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 중에서 지금 mention이 나온 거 아니야. 이 동사의 출제 포인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다? 절대로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동사다. 근데 얘네들이 아니야 나는 사람 사물 즉 다시 말하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구조로 쓰고 싶은데 어떡해? 야 너는 사형식으로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댐프 동사들만 눈을 감아주기로 했잖아. 어떻게? 요 사이에 얘만 투 넣어서 아유 모른 척 해주마 이렇게 가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이 to가 없으면 틀렸다고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That's the point.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뒤에 이렇게 간목, 직목인 명사절, 대절 이렇게 나오겠냐고요. 우리는 이 사이에다가 누구 적어야 된다? 바로 to me 하고 넣어줘야 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정답 2번 아닙니까? 여러분 시댐프는 모든 제 문법 커리에서 항상 등장하는 몇 안 되는 두 문자예요. 제가 두 문자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두 문자만 기억하고 그게 출제 포인트가 뭐였는지를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두 문자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댐프야.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3번. 너무 쉽다, 그죠? 3번의 출제 포인트는 want가 5형식 동사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취하는 거 알죠? 이것도 우리 여러분 두 문자로 외우죠. 포트, 카페, 우지. 그래서 W에 want와 wish 중에 want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4번이에요. 자, 영작형을 냈어. 낸 이유가 보이죠? 자, 뭐라고 적겠어요? 좀 더 능숙하고 경험 많은 선생님이었다면 그를 달리 대했을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없다면, 그지? 뭐뭐 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한글에서 얘기할 수 있어. 좀 더 능숙하지 않았고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이어서 그를 원치 않는 방식으로 대했구나. 즉 이거 뭐다? 여기서 빡 화법이 가정법이라는 화법으로 썼구나라는 걸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출제 포인트 and가 나오면 우리 항상 병치 봐주기로 했습니다. skillful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experienced라고 하는 형용사가 같이 앞에서 뒤에 있는 teacher이라고 하는 명사를 전치 수식하고 있고요. 병치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다? 자, 이거죠. 메인 출제 포인트는. 우습구만 have, pp. 물론 if가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생소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영작형으로 커버를 쳐줬어. 자, otherwise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언제 해요? 우리 독해할 때 하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라는 부사로 쓰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의 otherwise가 가정법의 뉘앙스를 다 전달하고 있었고 한글 보고 거꾸로 얘기하는 가정법 합법이구나 라고 캐치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정답은 2번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문법이었습니다. 문법은요 여러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꼼꼼하게만 제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문법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문법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 범위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 이해 영역과 암기 영역을 정확하게 분리시켜 드릴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한 번만 딱 돌리시고 그 이후부터는 뭐만 하면 돼? 회독하고 문제풀이 적용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론은 듣는데 출제 포인트를 전혀 캐치 못하는 이론을 공부하고 계시다면 잘못 학습하고 계신 거죠. 항상 이론은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이론을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되고 플러스 내가 그거를 체화했는지까지 가주셔야 된다. 문법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팔할입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좀 캐치하시면서 정답 2번 처리하고 이제 우리 9번으로 생활영어로 한번 가볼 건데 생활영어부터는 별로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8번까지 쫙 긴장감 있게 달리다가 9번, 10번, 11번에서 생활영어로 조금 풀어줍니다. 그죠? 자, 어떤 표현이 없었거든. 지금 뭐라고 하냐면 A가 3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온대. 그래서 나도 동의해. 좀 놀랐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주문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뭡니까?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1번 매니저가 행사에 참석할지 안 할지 궁금해. 매니저의 참석 유무가 아니죠. 2번 나는 350명 이상의 사람이 올 줄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놀랐다고 얘기하겠어? 자 3번 그건 큰 숫자가 아니야. 그럼 왜 놀라는데? 정답 4번으로 가야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다. So 뒤에 surprise가 가고 그러니까 더 주문해야겠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정답 4번으로 가고요. 자,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요. 얘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죠. 그죠? 어제 회의에서 너가 말했던 서류 좀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서류 이름이 뭐였지? 기억 안 나는데 커뮤니티 페스티벌에 관한 거였어. 역시나 여러분 직무와 관련된 생활영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아. 그래서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지금 없어.
내가 안 갖고 있대. Mr. Parks, 박 씨가 in charge of 하면은 뭐뭐를 담당하는 이런 뜻이죠. 그가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가 사무실에 있는지 좀 확인해 줄래? 미스터 박 씨가 너한테 다시 이메일을 보냈대. 너 오니? 나한테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연락해 볼게. 이 중에 여러분 뭐예요? B번 가보세요. 행운을 빈다. 네가 원하는 서류 받기를 바라. 그럼 뭡니까? 네가 서류를 받으려면 그한테 연락해야 된다는 얘기가 밖에 못 나가죠. 그래서 정답은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연락해 볼게. 정답 4번으로 명확하게 갑니다. 자, 11번 가보죠. 빠르게 갈게요. 자, 얘가 이제 발표 프레젠테이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죠. 제가 방 안에서 내 노트북을 써도 됩니까? 아, 물론이죠. 우리가 방 안에 PC가 있는데 만약 원하시면은 당신의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A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요렇게 얘기하죠. We can meet in the room 2 hours before the presentation. 발표 전 2시간 전에 우리가 방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거 괜찮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발표 2시간 전에 왜 만나는데? rehearsal 하려고. 그러면은 자, 컴퓨터 기술자가 1시간 전에 왔다 갔습니다. 뒤에 맥락이랑 안 맞죠? 그 다음에 언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리허설을 할 수 있을까요? 2시간 전에요. 정답 2번으로 가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야 할까요? 편하지 않네. 내 노트북 여기 놔두고 가려니까. 다 정말 생뚱맞은 소리란 말이에요. 정답 2번. 여기까지 여러분 아주 무난한 수준이었다가 이제 12번으로 가서 신유형, 즉 이메일 형태의 일치불이치가 나오는데 뭐다? 겉모습만 바뀌었지 똑같다. 네, 그러니까 밖의 모습만 바뀌었지 안에 있는 출제 포인트나 여러분들이 푸셔야 하는 방법들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난이도가 너무 쉬워져서 문제지. 이번 일치불이치 제가 말했지만 몇 년간 일치불이치는 이제 변별력을 잃었어요. 지금 보니까 정답률이 전부 다 여러분 80%, 90% 이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변별력이 없어. 자,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다? 4, 3, 2, 1 거꾸로 가면서 그 선지에 있는 포인트 잡아가지고 깃발 꽂고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푼다. 자, 4번을 갔어요. 매일 밤, 여러분 매일 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 매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매일 밤, 자, 뭐 나왔어요? 숫자 나와죠. 오케이, 명시적 단서가 튀어나왔어요. 100명 이상의 대표자를 위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오케이. 자, 한번 찾아보면은 또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선지의 순서와 글의 순서가 일치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적혀있죠. We will need accommodations for over 100 delegates each night. 각 밤마다 무슨 말이죠? 매일 밤마다 100명이 넘는 delegate 대표자들을 위한 숙소가 필요합니다. 4번은 너무 잘 나왔는데요. 3번 3일간의 저녁 식사를 위한 식당 예약이 필요하다. 오케이. 자, 여기 나오죠. We would also like to book your restaurant. 우리는 당신의 식당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3일 동안은 맞아. 근데 뭐다? lunch라는데요. 근데 어떻게 저녁이 되겠습니까? Not dinner. It's lunch. 그래서 오진술이죠. 정답 3번. 아주 명확하고요. 자, 2번. 와이파이가 있는 작은 회의실 3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뭐야. 3개 작은 와이파이. 이거 3개 딱 캐치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We would also like 3 small conference rooms. 3 small conference rooms for meetings. 그리고 뒤에 뭐 나오냐면 각각의 회의실은 와이파이도 필요합니다. 너무 잘 나왔죠. 마지막 1번. 주 회의실은 200명 이상의 대표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어디 적혀 있다? 여기 나오죠. We need to have enough room for over 200 delegates in your main conference room. 자, 여기 주 회의실에 200명이 넘는 대표자들을 위한 충분한 방이 필요하다. 너무 잘 나왔어요. 정답 3번으로 처리하고 우리는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도 여러분 정답률이 보니까 지금 90% 가까이 돼요. 자, 그러면은 맞췄어야 된다라는 거야. 4번. Materials used to make the cravats were limited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후치수식이죠. 이런 거는 기본 구문이잖아요. 기본 구문. 생기초 구문 독해에서도 배우고 기본 이론의 모든 것에서도 배우는 기본 구문. 그러면 이 크라베츠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 재료들은 제한되어 있대. 그러면 여러분, 자, 어디 적혀 있었냐? 맨 마지막에. 여기 materials 그대로 나와 있죠.
자, 한번 가볼까요? 크라비츠는 만들어졌어요. 뭘로? 많은 다른 재료들로.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다양한 재료들로. 그래서 여러분 뒤에 뭐가 나와? From A to B 이 구문이 나오죠. 제가 항상 from A to B는 왜 나온다 했어요? 다양하다, 많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구문이라고 했어. 그러면 played 뭔지 모르시잖아. played부터 race까지 많이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을 적합하게 만들어준다. 그럼 여러분 제한이 없는데 그런 얘기 안 나왔는데 제한됐다고? 정답 4번이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자, played는 우리 타탄 체크라고 하나요? 네, 격자 무늬를 played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되고 정답 4번. 자, 그러면 3번부터는 다 맞으셔야 돼. 그러면 3번 왜 맞습니까? Some cravats were too uncomfortable for a man to move his head freely. 몇몇 크라비츠들은 너무 불편해서 지금 투투 구문을 냈어요. 쓰기에 너무 불편해서 머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어디 적혀 있죠? 여기 나오죠. Some cravats were quite extreme. 몇몇 크라비트들은 꽤나 너무 극했대. At times, 때때로 they were so high that 너무 높아서 대디하다죠. 너무 크라비츠가 높아서 a man could not move his head. 그 머리를 움직일 수 없었대. Without turning his whole body. 머리만 이렇게 못 움직이고 뭐 없다면 그의 전체 몸을 돌리지 않는다면 머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럼 여러분 뭡니까? 자유롭게 못 움직이죠. 머리만 이렇게. 너무 높아갖고 몸을 다 같이 움직였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3번은 너무 괜찮지. 그럼 2번. The Royal Cravats. 이거는 뭐 여러분 명시적 단서네요. 크로아티안도 명시적 단서죠. The Royal Cravats were created in honor of the Croatian soldiers wearing scarves예요. 자, 이 로열 크라비츠라고 하는 아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In honor of 하면은 뭐뭐를 기리기 위해. 그죠? 이 크로아티안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어떤 군인들이었어요? 스카프를 메고 있었던 이 크로아티아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자, 어디 적혀 있냐? 여기 적혀 있죠. 그들의 목 주변에 착용하고 있었던 그 색깔 있는 스카프의 감명을 얻어서 그 왕이 결정했어. 이 크로츠들을 기리기로 뭐 함으로써? 만들므로써 뭐를? military regiment. 모른다 쳐. 몰라도 돼. 뭐 군대 뭐를 만들므로써. 근데 그것이 뭐라고 불리냐면 royal cravets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 크라우트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럼 여기 크라우트들이 뭐냐? 바로 앞에 있는 소울저를 받는다는 걸 앞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맞죠? 그럼 1번. 이 크로아티안 군인들의 한 무리는 파리에 방문했습니다. 1660년도에. 너무 땡큐야. 왜? 지금 파리도 있고 1660년도도 있어요. 명시적 단서가 너무 확실해. 그럼 어디 적혀 있어? 여기 첫 문장과 두 문장에 다 적혀 있어요. According to the historians,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넥타이는 date back to 하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죠. 기원 얘기할 때 씁니다. 1660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In that year, 바로 그 해에 크로아티아에서 온 군인들 한 무리가 파리를 방문했어요. 그러면 1번은 너무 잘 나왔다. 오케이. 정답은 4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일치불이치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일치불이치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 변별력이 없다. 수능에서 변별력이 없어진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다? 풀을 어떻게 풀지만 보고 문제풀이 연습만 계속 거듭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어려움 없이 잘 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14번입니다. 자, 이제 대입 문제가 연속적으로 두 문항이 나옵니다. 맞죠? 자, 주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제는 어떻게 푼다? 주제는 일단 첫 문장에서 오늘의 글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 단위로 끊어서 글의 흐름이 전환되어지는지를 전체 흐름을 잘 봐야 한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글의 흐름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에서 오답을 정확하게 소거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자, 첫 문장 한번 가보세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가볼까요? In recent years, Latin America has made huge strides in exploiting its
incredible wind, solar, geothermal, and biofuel energy resources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최근 몇 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는 자 엄청난 스트라이드를 만들었어요. 몰랐다 쳐. 뭐 하는 데 있어서 exploiting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뭘 활용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나오죠. incredible, huge 이런 강조 아니겠어? 그것의 놀라운 풍력, 태양력, 지열 몰랐다 쳐. 바이오 연료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데 활용하는데 엄청난 뭔가를 만들었대. 그럼 여러분 내가 이 make huge stride를 몰랐다 쳐도 내가 뭐 geothermal 이런 거 몰랐다 쳐도 우리는 뭘 캐치할 수 있다?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가 이런 풍력, 태양력, 바이오 연료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걸 엄청 했다.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 그럼 오늘의 토픽은 wind, solar, geothermal, biofuel energy를 이용한다고? 이게 이제 오늘 소재입니다. 소재 끝났어요. 내용단이 안 바뀐다고요. 자, 참고로 얘기할까요? make stride는 원래 stride라고 하는 것이 큰 걸음이거든. 그래서 큰 걸음을 만든다는 건 내가 앞으로 훌쩍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make progress랑 똑같습니다. 발전을 했다. 진보를 이뤘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소재는 뭐다? 라틴 아메리카가 뭐 윈드나 솔라나 지오더멀이나 아니면 바이오 에너지원을 엄청 사용한다. 이게 오늘의 소재예요.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 색깔 바뀌는지 한번 가보세요. 색깔 바뀌어? 안 바뀌지. 왜? 이미 시작했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들고 와. 그래서 뭘 시작했는데? Its dependence on oil. 석유의 의존성을 줄였대. 당연하지? 왜? Wind, solar, geothermal, biofuel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죠. 라틴 아메리카는 여러분 뭡니까? 계속 지금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라틴 아메리카가 뭐라고 예측되어지냐면 2015년과 2040년 사이에 전력 생산량을 2배로 거의 맞출 거라고 예상되어진대. 당연히 누구를 통해서? 얘네들을 통해서라고 가죠. 자, 그리고는 여러분 봐봐요. 실질적으로라는 이 연결사를 통해서 내용단이 안 바뀌지.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가는 거야. 뭐 얘기하겠어? 아, 이 얘기 그대로 가는구나. 사실 여러분 안 읽어봐도 돼요. 자, 그럼 한번 가보자. Practically, 실질적으로 none of Latin America's new large-scale power plants, 라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대규모의 이 파워 플랜트는 전력소 중 어떤 것도 oil fuel, 기름으로 석유를 떼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열어준대 뭐를? 다른 기술의 장을 열어준대. 그럼 여러분 앞에 내용이랑 똑같지? 왜? 지금 여기랑 똑같잖아요. 아무 때도 기름으로 연료를 떼지 않는다. Why? 우리 이거 사용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뒤에 누구 나와? 갑자기 제가 이렇게 Central America and Caribbean 같이 고유 명사가 나오면 사실상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시. 그럼 여러분 끝났지. 왜? 우리는 대이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최초였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어디로 이동하니? 색깔 그대로 가죠. Move away from oil-based power plants. 기름을 기반으로 한 전력소에서 부터 멀리 나온 최초라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 안 한다는 소리잖아. 왜? 뭐 이후에? 굉장히 고가의 변동의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겪은 이후에. 그러면 이런 뭐죠? 오늘의 소재는 첫 문장과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선지를 잘 보셔야 해. 자, 일단 여러분 이 글을 캐치를 잘 하셨으면 당연히 일본의 오일 산업이 부밍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의 전기 사업이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전기 산업이 줄어들고 있다 아니잖아요. 전기 사업은 계속 커진다니까요. 근데 뭘 사용하냐가 오늘의 소저였고요. 그럼 여러분 4번 공격적인 착취 또는 활용 뭐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안 한다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답 3번.
자, 발전. 뭐의 발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첫 문장에 나와 있었죠? Wind, solar, geothermal, and biofuel. 어디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The way advancement has made huge stride. 따라서 이 3번의 선질은 첫 문장을 압축적으로 적어놓은 것이다. 정답 3번으로 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데이가 연속적으로 나왔는데 한번 마찬가지 첫 문장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금 여기 이 첫 문장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모든이라고 시작해. 그럼 여러분 이거는 통념이니까 첫 문장이 소재가 아니겠어?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모든 조직은 가지고 있죠. 자원을. 어떤 자원? It can use to perform its mission. 그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용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대. 그럼 다시 말하면 모든 조직은 자원은 있어. 그럼 그게 오늘의 소재는 아니야. How well your organization does its job is partly a function of how many of those resources you have. 두 번째 문장을 딱 갔어요. 왜? 우리는 어차피 문장 단위로 끊어가지고 내용 단위가 바뀌지 않는지를 가봐야 되잖아? 근데 두 번째 문장에 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시그널이 나오죠. 어디에? 딱 세모. But 나왔는데 게임 끝나겠는데? 당신의 조직이 얼마나 잘 임무를 하고 있는지는 부분적인 기능입니다. 뭐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자원들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의 부분적 기능이지만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지는 기능적인 건데 but mostly 여기서부터 오늘의 데이가 나오죠. 그러나 대개 it is function of how well you use the resources you have such as people and money. 그러나 대개 그것은 기능이야. 뭐의 기능? 얼마나 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가가 기능이래. 예를 들면 뭘? 사람이나 돈이나.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이에요? 뭐다? 당신이 가진 자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 이게 바로 기능이래. 그 자원의 예시로서 뭐가 나왔냐면 사람 그리고 돈이 나왔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갑자기 뒤에 누가 나와요? You. 대명사 나온. 예시죠. 부연 설명이지. 한번 가볼까? You as the organization leader. 그 조직의 지도자로서 당신은 항상 만들 수 있죠. 오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사용을. 뭐의 사용? 이러한 자원의 사용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항상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여러분 누가 나와? 조건이 나오지. 항상 어떻게 하면 플러스의 결과가 나오냐?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 하면 이럴 수 있다. 그럼 이게 중요하지. 합격하려면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라. 그러면 provided that 뒤에 조건절이 중요한 내용인 거야. 그럼 뭐 한다면? You have control of the organization, personnel, and an agenda, a condition that does not occur automatically. 뭐 한다면? 당신이 통제를 가지게 된다면 그 조직의 직원과 아젠다를. 근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상태, 어떤 조건이냐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하면 자동적으로 안 일어난다는 건 네가 뭘 해야 된다? 컨트롤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뭐를? 그 조직의 직원과 아젠다를. 이게 뭡니까 여러분? but 뒤에 내용 단위랑 똑같은데요? 그럼 이제 다 가보세요. 또 나오죠. By managing your people and your money carefully. 지금 여러분 제가 핑크 색깔로 밑줄 걷는 게 계속 반복 진술된다라는 맥락인 거 보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글은 쉬웠어. 왜? 문장 단위로 끊었을 때 똑같은 얘기를 문장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너의 사람들과 너의 돈을 신중하게 관리함으로써 그게 뭐죠?
컨트롤함으로써. 네가 잘 사용하는가? 함으로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용 끝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 내용 다 안 읽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2번을 고를 수 있는데 왜 2번을 고를지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자, 15번에 1번과 4번을 고르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독해의 기본기나 어휘의 기본기가 없으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매력적인 오답이 2번인데, 자, 일단 1번 한번 가봅시다. 조직에서의 자원을 교환하는 것. 아니죠? 4번 가볼까요? 조직의 기술적 능력, 성공의 장벽. 아니죠? 자, 그럼 여러분 2번 한번 가봐. 지도자의 능력, 뭐 할 능력? 외부의 통제를 셋업, 만들 능력. 자, 그러면 왜 2번을 골랐냐? 나는 2번 고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3번에 적혀있는 make the most of라는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자원 만드는 것, 최대를 만드는 것. 아, 근데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글은 이용하는 글이었는데? 컨트롤하는 글이었는데? 그러니까 3번 만드는 것, 자원을 만드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석해서 2번 간 거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2번으로 간 거지. 그러면은 왜 2번을 갔냐? make the most of라는 뜻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어휘 문제를 맞추기도 있지만 독해 문제의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라도 어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끔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선생님, 어휘를 몰라서 독해가 안 됩니다.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독해가 막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휘를 모르는데 어떻게 독해를 해요? 그러니까 독해 못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스스로 내가 얼마나 독해를 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인 어휘가 잘 누적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make the most of는 무슨 뜻이냐? 무엇을 최대한 활용하다. 이번 어휘 문제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어휘 너무 쉽게 냈나? 독해 선지에서 한번 수고 한번 내봐 하고 낸 거예요, 여러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게 지도자의 방식이래.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 다시 글을 보세요. How well you use the resources you have. 당신이 가진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그럼 그게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네가 가진 자원, 그 자원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 그게 뭐죠?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구체화 시켜볼까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컨트롤해라. 이게 뭐죠? 지도자가 해야 하는 방식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라? managing, 관리하라. 그게 뭡니까? 지도자가 해야 할 방식이죠. 정답은 3번으로 가야 되겠다. 자, 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좀 어려운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예, 특히나 심지어 정답이 막 3번이 막 연속적으로 막 때려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마킹하면서 맞나 하면서 고쳤을 가능성. 자, 우선 여러분 우리가 문장 삭제가 나왔는데 아주 클래식하게 나왔어요. 우리 요 부분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줄이 그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캐치를 하셔야 되고, 제가 문장 삭제 푸는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첫 번째 밑줄이 그어지지 않는 초반부에서 토픽을 뽑고 그 다음에 이 토픽과 더불어서 앞문장과의 붙여 읽기를 진행하셔야 한다. 그래서 토픽과도 붙어있고 앞문장과도 붙어있는지를 굉장히 유기적으로 촘촘히 읽어내셔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의 토픽에 벗어나지 않는 걸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벗어난 걸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흐름 삭제는 뭐다? 데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데이가 무엇이었냐? 한번 우리 밑줄이 그어지지 않은 것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16번은 오답률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은 조금 그래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우리 첫 문장에 한번 가보면 지금 여기 critical thinking이 나옵니다. 이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어떻게 들리냐면 unemotional process, 감정적이지 않은 감정이 배제된 과정처럼 들리지.
근데 이런 but 나왔죠. 그럼 여기서부터 소재 전환이죠. 제가 하고 싶은 토픽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야. 근데 그것은 여기 적혀있는 is은 뭡니까? 당연히 critical thinking, 오늘의 소재예요. 이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뭐다? 바뀌었네, 내용이. unemotional한 것처럼 들렸지만 engage emotions and even passionate responses. 토픽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비판적 사고는 감정과 심지어는 아주 열정적인 반응을 개입시킨대. 그럼 여러분, 나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비판적 사고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왜? 그 다음 내용 단위가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연결사가 in particular가 나왔어. 특히 그럼 뭐죠? 앞문장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끌고 가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가져갈 거야. 그러면 내용 단위 안 바뀔 거예요. 그럼 앞문장에 붙여가야 돼요. 밑줄이 아니지만 We may not like evidence that contradicts our own opinions or beliefs. 자, 질문 드릴게. 이미 이 시험 문제는 틀렸으니까 여러분들의 논리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문장이 어떻게 첫 문장과 붙어가는지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특히나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나 믿음과 반대되어지는 증거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여러분 비판적 사고는 감정을 개입시킨다와 붙어갑니까? 뭐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안 좋아할 수도 있다니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여러분 뭡니까? 바로 감정이죠. 나랑 반대되는 증거라고 해서 내가 그걸 안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 반대되는 증거 자체가 뭐죠? critical thinking에 들어가는 소재죠. 그걸 안 좋아할 수도 있다니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감정이죠. 그래 붙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거 안 잡고 해석만 하셨으면 여러분 그거는 독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해석질을 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만 많이 풀고 독해를 문제 양치기로만 계속 접근을 하시면 독해 실력은 결코 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찍기 연습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럼 한번 가보죠. If the evidence points in a direction that is challenging, that can rouse unexpected feelings of anger, frustration, or anxiety. 자, 붙어가지. 어떻게 붙어가요? 지금 여기에 이 증거가 여기 적혀있는 the evidence로 갑니다. 자, 만약 이 증거가 가리킨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도전적인 방향으로 가리킨다면 그게 뭐죠, 여러분? Contradicts our own opinions or beliefs. 그렇다면 그것은 자, 뭘로 갑니까, 여러분? 오늘의 데이 가죠. 예측하지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좌절감, 불안감. 뭡니까? 비판적 사고는 감정을 연관시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뒷문장 2번 고르신 분들 한번 잘 보세요. 자, The academic world traditionally likes to consider itself as logical and free of emotions. So, if feelings do emerge, this can be especially difficult. 이렇게 갔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이 학문적 세계는 전통적으로 좋아하거든? 뭐를? 여기는 것을 consider A as B잖아? A를 B라고 여기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거를 이 self가 뭘 가르치는지 몰랐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독해 안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 self는 이 academic world를 그대로 받아요. 이 학문적 세계 자체를 논리적이고 감정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게 뭐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academic world의 기능이 뭐예요? 바로 critical thinking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예신 거야. 그럼 여러분 뭐다? 여기 첫 문장에 감정적이지 않은 분야처럼 들린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자기네들 스스로를 논리적이고 감정이 배제된 것으로 여긴다고. 그래서 하고 이제 쏘 가요. 그래서 만약에 감정이 발생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this가 뭘 가르치나도 봐야 돼. 그럼 뭐죠? This can be especially difficult.
이거는 감정이 일어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발생을 하면 이 감정이 발생한 상황이 특히나 어려운 거야. 왜? 왜 어렵겠어? 우리는 논리적이고 감정이 없는 분야인데요? 라고 스스로를 여기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가죠. 왜? 비판적 사고는 감정이 배제된 과정처럼 들리지? 근데 감정이 있다니까? 특히 너의 의견이랑 반박되어지는 증거가 나오면 특히나 그럴 수 있어. 왜? 너 안 좋아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 좀 도전적인 방향으로 그 증거가 가르치잖아? 다시 말하면 야, 네 건 아닌데? 라고 내가 도전할 만한 나랑 반대되는 증거가 있잖아? 그러면은 화가 나기도 하고 좌절감이 나오기도 하고 불안감이 나오기도 해. 불러일으켜지기도 해. 그거에 대한 예시. 이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전통적으로 다시 말하면 뭐다? 기존에 이때까지 자기네들 학문적인 세계 자체를 논리적이고 감정이 없는 것으로 여겼어. 그러니까 감정이 발생을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야. 소재 계속 붙어가는데요. 그럼 여러분 자 봐보세요. 3번에 힌트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여러분? For example. 대놓고 힌트 줬어요. 이 3번 문항이 맞아지려면 뭐랑 붙어야 돼? 3번이 맞으려면 2번이 틀렸다고 보신 분들이고 그러면 이 예시는 앞에 있는 2번을 제외하고 앞 문장이 예시여야 되지. 그럼 그 앞 내용이 뭐였어? 나랑 반대되어지는 증거가 나왔을 때 좌절감,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걸 유발할 수 있다고. 그럼 그거에 대한 예시여야 되는데요. 맞나요 지금? Looking at the same information from several point of view is not important. 여러 관점에서 똑같은 정보를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3번은 같은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다양한 관점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의 소재는 뭐였다고 여러분? 비판적 사고는 critical thinking은 emotion을 engage 시킨다고. 근데 갑자기 여러분 왜 갑자기 다양한 관점이 필요 없다. 여러 가지 관점이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냐고. 안 붙잖아. 예시가. For example. 그래서 정답 3번이죠. 그러면 3번이 빠졌을 때 맞아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 4번에 힌트가 나와 있었어요. 어디? Such circumstances. such이 나오고 명사 나오면 이 명사가 반드시 앞에 진술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한번 가보세요. Being able to manage your emotions. 역시나 오늘의 소재 emotion 나옵니다. 당신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러한 상황이 뭐지? is useful skill.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당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뭐다? 유용한 기술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뭡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3번을 제꼈을 때 앞에 나왔던 뭐다? 나는 지금 학문적인 분야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감정이 없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감정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답 3번으로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뒤에도 계속 감정과 관련된 색깔이 나오지. If you remain calm and present your reasons logically. 당신이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당신의 이유들을 논리적으로 말해주면 더 낫다 얘기하잖아. 왜? 우리는 너의 의견과 반대되어지는 게 나오면 네 감정이 유발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계속 끌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명확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독해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답 3번. 자, 17번 한번 가볼까요? 자, 17번이 또 정답이 오답률이 높았는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17번도 아주 쉬운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 배열은 특히나 우리 많은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순서 배열은 항상 어떻게 가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자, 뭐 가셔야 된다 했어요? 명시적 단서도 보셔야 하지만 색깔도 봐줘야 한다라고 했고 항상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17번도 BAC로 갈까 BCA로 갈까 이거에서 고민을 하셨을 건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두 개가 고민되면 여기만 가지 말고 이 둘의 순서도 항상 좀 체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그럼 일단 가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뭐 대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지? 우리는 그냥 색깔 맞추기. 우리 단서 찾기 이런 게임이에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이라고 하는 이 call이라고 하는 것은 자, both 나왔네. both A and B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A부터 나오고 B가 나와야 된다. First come, first serve. 나온 것부터 진술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진술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 call이라고 하는 것은 신나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흥미롭기도 하지만 좌절스럽기도 한데 as a field of research and practice 뭐로써 연구와 이 실행이라는 분야에서 이 call이라고 하는 것은 exciting 하기도 하지만 frustrating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A와 B의 반대적인 개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first come first serve니까 이렇게 붙어 가시는 거는 캐치를 했죠. 여기서의 명시적 단서는 it이었잖아요. It is exciting. 그건 신나요. 당연히 여기서 it은 call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에 이 exciting 하다라고 하는 이 A의 색깔을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럼 왜 exciting 하냐부터 내가 얘기해 줄게. 왜냐하면 그것은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하고 이제는 뭐 나와야 돼? B 나와줄게 하고 B 나오죠. 그리고는 같은 이유로 다시 말하면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한다라는 이유로 흥미롭기도 하지만 그 똑같은 이유로 좌절스럽기도 하대. 그럼 여러분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좌절스러운 내용 단위가 나와줘야 돼 일단.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A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나 그 기술은 너무 빨리 변해서 call이라고 하는 지식과 기술은 끊임없이 renew 돼야 되고 뭐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앞서나기 위해서 계속 갱신돼야 돼. 그럼 여러분 그러나 빨리 변해서가 되나요? 앞에 이미 빨리 변한다 했는데 그러나 빨리 변해서가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왜 또 A번이 B 다음에 못 가는지 아세요? 여기 명시적 단서가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더라고 하는 정관사는 항상 단서가 될 순 없지만 어떨 때 별표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도 별표가 나와 있는데 그때 앞에 더가 붙어 있으면 이때는 얘가 1번 그 다음이 얘가 2번이라고 했죠. 기술이 먼저 나오고 그러나 기술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 기술이 더 썼잖아요. 얘가 첫 진술 그 다음 진술. 그럼 여러분 자 뭐 해야 돼? 이 C번이 frustrating 하다 라는 내용을 가는지 가보세요. 가보세요. 기술이 더해준다. 뭐를? 차원들을 더해줘. 뭐의 영역에? 언어학습,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 그리고 기술들. 어떤 기술들? 그들의 전문적인 분야에 그것을 적용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스킬을 획득하고 언어를 학습하는 영역에 있어서 차원을 막 더해준대. 그럼 여러분 새로운 차원들이 막 더해지니까 frustrating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나 그 기술은 하면서 여기서 이 예은 앞 내용을 역접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강조하냐면 이제 다시 change라고 하는 분야로. 지금 빠르게 변한다. 그러나 좌절스럽다. 그래서 좌절스러운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다가 다시 한번 앞 내용으로 들고 와서 마지막에 must라고 하며 이 글의 마무리 내용을 짓는 거예요. 그 기술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이 지식과 스킬들은 계속해서 그 분야에서 여기서 여러분 이 field도 또 힌트예요 사실. 이 field가 뭐냐? 그들의 전문적인 분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해야 한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의 주장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덜을 잡기 쉽지 않았을 수 있어. B, A, C로 가면은 요 A와 C도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B, C, A로 가야 된다. 근데 17번은 그래도 저는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어려우셨을 겁니다. 자, 이제 18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팍 쪼다가 18번에서 좀 풀어주죠, 그죠? 자, 문장 삽입이 좀 쉽게 나왔어요. 일단은 요게는 힌트가 있었어요. but이라고 하는 연결사도 있었고 she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 그녀가 나와야 돼.
그리고 그러나가 붙어야 돼요. 그러나 그녀가 quickly popped her head out again. 빠르게 그녀의 머리를 다시 밖으로 뺐대. 그럼 다시 밖으로 빼려면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제 뭐가 들어가요? 여기 앞에 She dove down under the water. 그녀가 물 아래로 푹 빠져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그러나 그녀가 빨리 머리를 다시 뺐다. 그러니까 머리를 뺐으니까 자 저거 봐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정답 4번. 이건 너무 쉬웠어요. 그죠? 자, 내용 단위는 한번 나중에 해설지를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9번의 빈칸은 20번에 비해서 쉬웠습니다. 자, 빈칸의 출제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빈칸은 항상 빈칸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건데 그 빈칸의 정보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항상 어휘 빈칸이 나오면 일단 첫째, 기본 어분 기본은 이 여기 적혀있는 어휘의 뜻은 당연히 아셔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어휘는 이 글을 관통하는 하나의 소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칸을 묻는 이유는 앞뒤 문장 간의 맥락을 파악하라도 묻고 대의도 묻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적혀있는 뜻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판단이 되어지고 우리는 바로 여기 빈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빈칸의 위치 한번 보시죠. 빈칸의 위치가 어딥니까? 맨 마지막 문장이야. 그럼 여러분 이 글의 대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다? 사실상 이 글의 주제, topic을 묻는 겁니다. 그럼 한번 가보죠. The 빈칸 in priorities and needs between Gen Y1 and Gen Y2 is vast. 자, 이 Gen Y1과 Gen Y2 사이의 우선순위와 필요성에 대한 빈칸은 상당하대. 굉장히 넓대. 그럼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순위와 필요성에 대한 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왜 정답이 컨트라스트로 갈 수 없는 밖에 없는지를 이 글 전반에 힌트를 다 뿌려놨어요. 여러분 대의라고요. 그러면 첫 문장 일단 가야지. 근데 첫 문장부터 누가 튀어나와 있냐면 영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뒤가 영구의 결과 아니야. 연구 결과가 나면 그 결과가 오늘의 대의라니까요. 그러면은 저 연구가 뭘 알아차렸는데? 자, 그럼 이게 오늘의 소재야. Not all millennials are currently in the same stage of life. 모든 밀레니엄 세대들이 인생의 똑같은 단계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대. 그럼 뭡니까, 여러분? 다르다야, 다르다. 그걸 여러분 얼마나 또 힌트를 많이 줬는지 아세요? 두 번째 문장 가보세요. while 나왔잖아요. 비교와 대조. 그죠? 또 뭐 나왔어? On the other hand. 나왔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또 한번 가보세요. 여기 뒤에 가보면은 split 나오죠. 그 다음 문장 가보세요. Not only but also 강조 구문까지 썼어요. Not only are the two groups culturally different, 문화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상당히 다른 양상에 있대. 그들의 금전적인 분야에서도. 그럼 이 뒤에는 이거 앞문장에 대한 예시죠. 그래서 얼마나 다른가 나오죠. 자, younger group은 금전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초심자들이고 후자는 그럼 여러분 뭐겠습니까? two groups라고 했으니까 후자가 younger보다 뒤에 있는 좀 더 나이가 있는 그룹이겠죠. 후자는 credit history, 역사가 있대.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역사는 신용의 기록을 얘기하는 거죠. 신용의 기록이 있다. 그럼 뭡니까? 얘는 beginner인데 얘는 credit history가 있다. 이미 대주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단어는 오로지 contrast밖에 없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셨을 것 같은 독해 문제가 바로 2번입니다. 자, 빈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빈칸은 항상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부터 캐치하시고 글을 읽으러 가셔야 해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빈칸까지가 여기까지네요. 한번 가봅시다. Most private investors prefer to finance 빈칸, leading to the paradoxical situation that although an existing hydropower plant seems to be a cash cow, nobody wants to invest in a new one이에요.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선호해요. 이 빈칸에 자금되는 걸 선호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직관적으로 찾아야 될 정보는 여기까지예요. 뭐예요,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지부터 정해놓고 가자고 했죠. 항상 빈칸은 정해놓고 글을 가야 돼. 그러니까 뭐지 하고 글을 읽지 마시고 4개 중에 뭐지를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으면 정확하게 나와요. 자, 어디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냐? 1번 more short-term technologies, 단기 기술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지. 2번 고도의 기술업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지. 대중의 관심을 촉진하는데, 홍보하는데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지. 전력의 공급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지. 자, 여러분 어때? 다 개별 선지죠.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근데 이렇게 여기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데 그게 leading to 아닙니까?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데 그 역설적인 상황이 뭐냐면 하고 동격에 대신 나왔어요. 비록 기존의 이 수자원 플랜트가, 수자원 발전소가 캐시카우처럼 보이거든? 캐시카우 몰랐다 쳐. 그러면 기존의 것이 캐시카우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아 투자하는 것을 어디에? 그 새로운 것에. 여기에서의 new one의 one은 앞에 있는 이 하이드로파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캐시카우가 뭔지 몰라도 우리는 although라고 하는 양보의 부사절 때문에 추측할 수 있어요. 기존의 게 빈칸한데 아무도 그 기존의 거를 새 걸로 기존의 걸 또 하나 더 만드는 걸 원치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역설적이에요? 자, 생각해봐봐. 기존의 것이 돈이 된다, 돈이 안 된다, 아무도 투자 안 한다. 근데 이게 역설적 상황이야. 기존의 게 돈 되는데 아무도 새로운 거 하려고 기존의 것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아무도 투자 안 하는데 그럼 뭐 해야 돼? 돈이 되는데 아무도 투자 안 한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캐시카우는 돈이 되는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 이 리딩부터 원까지는 안 읽어도 돼요. 이거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왜?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는요. 지금 이거 보셔야 돼요. 대조입니다. 뒤에 가보세요. public, private에서 반대말로 나왔어요. 사적인 거 말고 공공. 이 주주들의 소유주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거기서는 뭐죠, 여러분? 개인이 아니고 주, 도시, 시, 지방자치, 시 이런 퍼블릭한 주주 소유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다른데 그럼 뭐다? 대조? 그러면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반대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빈칸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데 공적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가를 캐치하면 여기가 나와요. 왜? 요게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대조의 힌트잖아. 만약 여러분 제가 이 글에 여기 앞에다가 in contrast, conversely 이런 거 적어놨으면 너무 쉬웠지. 그럼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중요성을 볼 수 있거든. 뭐의 중요성? 보안의 중요성. 안정성의 중요성. 뭐와 뭐? 뭐의? supply. 공급의 안정성의 중요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또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 뭐를? 나오죠. 그러면 뭐래 여기서? long-term investment. 장기적 투자에
장기적 투자를 이해하고 공급의 안정성의 중요성을 보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 그럼 여러분 얘네들은 뭐 한다고요? 장기 투자. 그러면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 했으니까 이 둘의 대조니까 장기 투자의 반대말. 뭐가 가야 된다? 단기 투자.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가야 돼. 네, 1번 맞죠? 맞나요 여러분? short term technologies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봐요. 여러분 뭐 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만 보고는 풀기가 어렵다니까? 기존의 것이 돈이 되니까 아무도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 어디다 투자하는 걸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만 풀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저는.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가격에 대한 압박은, 다시 말하면 비용 압박은 뭐에 있어서? 이 자유화된 시장에 있어서의 비용의 압박은 다른 효과를 끼쳐요. 다른 영향을 끼쳐요. have effect on 이잖아요. 다른 영향을 끼쳐요. 어디에? 기존의 그리고 미래의 수자원 계획에 다른 계획을 끼쳐요. 그러면 자금의 압박에 따라서 이렇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저렇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보이세요 여러분? different라고 대조라고 가야 된다. private, public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자, because of cost structure 가격 구조 때문에 기존의 이 수자원 발전소들은 항상 이득을 얻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이냐면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future hydropower schemes 미래의 수자원 계획을 건설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단기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인기 있는 투자는 아니에요. 뭐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전기 발생 비용, 그러니까 비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투자가 아니어서 인기가 없다. 근데 자 20번에 내가 이 3번을 고르시는 분들의 심리를 알아요. 이건 뭐냐면 앞에 뭐 인기가 없다 그랬으니까 뭐 대중의 관심 있는 것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가? 이렇게 이제 푸시는 건 완전 대충 읽고 감독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논리적으로 독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으신 거야. 네, 그래서 정답은 이 앞 내용과 뒤를 봐야 된다. 사실 뒤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빈칸은 이 글의 패턴을 따야 돼요. 항상. 네, 그래서 정답은 more short-term technologies로 가수화했다. 그래서 20번은 충분히 변별력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제가 라이브로 이 해설 강의를 진행하지 않아서 이때까지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해설 강의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 혹시 뭐 마라톤 출전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마라톤 출전하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보신 적이 있나요? 마라톤에 출전을 하면요 여러분 중간에 힘들어서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물론 마라톤에서 제일 먼저 탁 들어간 사람은 우승자니까 엄청나게 기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수히 쓰러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완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의미 있는 행위예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이 공무원 시험이 해보면 알지만 되게 장기적인 마라톤이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신 순간도 되게 많으셨을 거고 너무나도 위기가 찾아온 적도 많았을 거고 슬럼프는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든지 수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시험장에 가셔서 이때까지 공부하셨던 5과목 문제를 풀고 오신 것만으로도 마라톤을 완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때까지는 이렇게 했으나
앞으로 내가 재도전해야지라고 판단되어지시는 분들은 방향성을 잘 잡으셔서 스스로를 토닥이며 잘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참 냉정하죠. 합격 또는 불합격이라는 이 두 가지 결과만으로 내가 오랫동안 달려온 내 노력들을 증명해야만 해요. 나는 분명히 노력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나머지 과목 잘 봤는데 한 과목 때문에 또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신 분들은 이때까지 내 노력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실 겁니다. 그래서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즉 다시 말하면 잘 본 사람은 잘했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 거고요. 실패한 사람은 노력했기 때문에 또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든 불합격했든 노력했다라는 것, 잘 해냈다라는 것 각기 다른 이유로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한 번의 시험이 여러분들을 전부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때가 아니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친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좌절도 하지 마시고 너무 길게 넘어져 있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용감하게 다시 밖으로 나오세요. 예. 여러분들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욕한다면 그 사람과 연을 끊으세요. 진정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시 도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저랑 또 열심히, 제가 항상 끝까지 같이 달려드리니까 저랑 또 열심히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또 합격을 위해서 같이 매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